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해신문에 오랫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한 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약재는 삼능입니다. 삼능은 당나라 때에 진장기의 저세인 본초수비에 처음 등장하는 약물이고요. 약용 부위는 근경입니다. 약성가를 보면은 삼능은 혈벽, 그래서 이제 우리 활혈거약에 속해 있잖아요. 혈과에 관계된 그런 질환에 주로 이용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기체 작동, 기체로 인한 통증, 허증에는 허막쳐가라, 허증에는 함부로 서서는 안 된다, 실증약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능의 이름은 통상적으로 삼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형상능, 경삼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삼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능이라는 이름이 붙은 연유는 그 줄기가 삼능을 나타내는 그런 특점에 의해서 삼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지금 현대에 그 삼능의 정품이라고 되어 있는 흑삼능이 있고요. 이제 대체품, 대용품인 매자기가 있는데, 식물 상태에서 보면 사실은 정품인 흑삼능은 원주형이고요. 매자기가 오히려 삼능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약명에 그 이름이 붙었던 연유를 현재 적용하는 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삼능의 기원은 흑삼능과에 속하는 아스팔가늄 스토로니페름의 근경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용품으로 쓰이는 사축과에 속하는 매자기가 삼능의 대용품으로 유통이 오랫동안 되어 왔고 현재도 일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산지는 보면은 한국에 또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고요. 매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흑삼능, 매자기 모두 다 수생식물입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삼능의 그 기미는 평신고하고 규경은 간비경에 규경한다 그랬습니다. 혈액하고 연계시키자면은 간장혈, 비통혈, 그래서 이제 혈액에 관련된 그런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효능 주체 보면은 저 혈액에 관계된 데요. 그 다음에 치료에서도 보면 징하, 적취, 경패도 그렇고요, 산후 어혈복통도 그렇고요 등등으로 봐서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하초, 배꼽 밑에 하초에 어혈에 관련된 그런 약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소적 지통해서 소위 이제 중초에 소화기 계통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그런 처방이 있습니다만은, 이 소적 지통에 관련된 내용은 통상적으로 중초에서 이제 기체로에서 발생한 거가 경과가 되면서 이제 어혈성을 모양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당시 말해서 중초에 생기는 그 적취도 일정 부분 경과가 돼가지고 상태가 조금 어혈성을 띠게 될 때, 그때 삼능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은 이제 파혈행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혈어, 경패, 산후, 징하적지, 경패, 적기담통, 혈적에서 대개 보면은 하초에 관련된 그런 증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방도 보면은요, 삼능, 아출, 우술, 청궁, 목담피, 현오색, 그래서 모두 활혈거약이죠. 귀출파징탕, 우리 이론적으로 많이 어혈에 관련된 걸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처방 귀출파징탕도 보면은 삼능, 봉출, 적자격, 당귀미, 홍화, 소목 해가지고 활혈거약물이 같이 배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혈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공, 삼능, 홍줄이 해서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능은 아까 얘기한 대로 허증에 써서는 안 됩니다. 공견, 파적시키는 약물로 전기를 손상하기 쉬우므로 신체가 허약한 환자에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주로
아출, 봉출이라고도 하는 삼능 아출, 삼능 봉출과 같이 사용돼서 혈어로 인한 견적, 주로 징하적취죠. 그래서 이제 하초가 주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제 그 아출, 이전에 얘기했던 아출하고 하면 아출은 많이 비교가 하는데 그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이 용어입니다. 똑같은 활렬 거약인데 아출은 이기력이 탁월하고 삼능은 이열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삼능 아출이 같이 배합이 되면은 기와 혈에 동시에 모두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기체에서 혈체로 이동되는 여러 내용을 정리한 문장의 대표적인 문장이 보면은 진피청피 지각지실로하고 삼능봉출 강황해서 이제 활렬 거약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파열약에서 종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는 기에 관련되고 이쪽까지는 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장에 보면은 진피청피를 이야기할 때 무형의 기체 그랬습니다. 지실지각할 때는 유형의 기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진피청피에 비해서 지각지실이 보다 기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 더 경과가 된 것,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혈가로 넘어가게 되면 삼능 봉출에서 유형의 혈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황 울금으로 연결되는 활렬 거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파열약. 파열약의 대표적인 약은 이제 반묘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순환에 혈순환에 관계된 것을 정리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장을 보려면 진피청피 지실지각 삼능복출 강황 울금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반묘로 연결되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능의 자연상태 감별입니다. 먼저 흑삼능, 기원종으로 된 흑삼능은요, 줄기가 원주형입니다. 잎 뒷면에 보면은 능선이 이렇게 융기가 된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 꽃이 피기 전에는 줄기하고 융기된 능선하고 뒤에 비교하는 매자기는 요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는요.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흑삼능은 두상화서로 총상화서 모양이고요. 위쪽에 웅화서 아래쪽에 자화서 해가지고 서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보면은 취합 모여진 그 국과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작은 과실은 도란형 원추형으로 능각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흑삼능 스팔가니움 스톨로니페름의 자연 상태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잎 뒷면에 보면 이와 같이 융기가 되어 있습니다. 꽃을 보면은 꽃이 위쪽 꽃하고 아래쪽 꽃하고 그래서 위쪽 꽃은 수꽃이고요, 아래 꽃은 암꽃이고 그렇습니다. 과실이 보면은 하나씩 모여있는 취합가죠. 모여있는 취합가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고요. 이 식물하고 요 식물하고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육안적으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 잎이 긴 거를 상대적으로 긴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명으로는 긴 흑삼능 그렇습니다. 여기가 흑삼능이라면 긴 흑삼능. 그래서 학명도 보면은 앞에 속명은 당연히 같고요. 뒤에가 이제 자포니쿰 해가지고 긴 흑삼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물 상태에서 혼란되는 기준은 잎의 그 길이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매작입니다. 대형품으로 쓰는 매작이가 줄기가 삼능을 나타내게 되고요. 잎은 부드러운 선형으로 편평하고 꽃이 복수상화서입니다. 복수상화서. 열매는 쑥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작입니다. 매작이에 보면은 잎이 편평하죠. 부드러운 선형이고요. 줄기가 보면 줄기가 삼각형입니다. 여러 가지 삼각형이고요. 보면은 마디도 있고 그렇습니다.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은 원 줄기에서 꽃이 여러 줄기로
분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은 이와 같이 복산형 화스로, 복수상 화스로 이렇게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흑삼릉하고는 식물 상태에서는 완전히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식물 형태 감별의 검색표를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꽃이 피기 전까지는 줄기의 모습이 원주형이냐 삼棱형이냐, 잎의 뒷면이 융기됐느냐 편평하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서는 역시 같이 자라는 그런 식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 꽃이 보면은 두상화서의 총상화서 모양으로, 여기는 복수상화서로 하고요. 과실이 보면 도원주형, 삼棱상, 도란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재 상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은 흑삼릉하고 매작이하고는 원 자연 조건에서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된 상태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가공되기 전의 상태를 보면 잎피가 황백색이고 잎피가 종옥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되기 전에는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몸통에 고리 모양의 그 흔적이 있는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고리 모양의 흔적이 있는 것도 비슷비슷하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단면 색깔도 보면은 황백색, 황종색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는 흑삼릉은 굉장히 무겁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뜨리게 되면은 가라앉아요. 그런데 매작이는 가벼워가지고 물에 넣으면 뜹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구별하는 대표적인 기준점으로 삼는 거죠. 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또 실제 이제 여러 기록에서도 이걸 객관적인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 적응에서 힘드는 거가 흑삼릉과 매작이는 닮은 모습이 너무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면은 황백색, 효양색이고 매작이는 정옥색 그렇습니다만은 가공하기 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칼로 다 깎으니까 깎은 자국도 있고요. 환상의 모양으로 배열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물에 넣으면 가라앉냐 뜨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절단면도 보면은 안쪽으로 색깔이 더 짙어지고 단면에 보면 백색의 금맥 소점이 있는데 이게 물에다 담궈 놓게 되면 더욱 뚜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역시 두 종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품질에 많은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황백색인 것이 좋다. 단면이 황백색인 것이 좋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자연 상태 색깔은 단백색이고요. 수치를 한 거가 황백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유통되는 약재의 많은 부분이 수치를 거친 거가 유통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흑삼릉의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겉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렇게 줄기 흔적이 있어요. 줄기 흔적, 실전 같은 줄기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몸통에 보면은 이와 같이 고리 모양으로 잔뿌리 흔적, 줄기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라놨습니다. 잘라놓으면은 단백색을 띠고요.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 점이 볼록볼록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 이름은 백색의 금맥 소점 그렇습니다. 금맥 소점이 있는 거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치한 겁니다. 수치하면은 단면이 황백색을 띠는 거죠. 수치한 거나 센 거나 무게가 있어 가지고요. 물에 넣으면 이와 같이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작이는 위에 떠요. 위에 뜨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재 상태 감별 검색표입니다. 가장 기준점이면 무거워 가지고 물에 넣으면 가라앉냐 물에 뜨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공되기 전 가공된 후에를 감안을 해서 이제부터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잎피 색깔이 황백색이냐 종옥색이냐. 제거되기 전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몸통에 수근은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단면 색깔에 관계된 것도 참고 사항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점은 물에 넣었을 때 뜨냐 가라앉냐는 거가 기준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제 한의신문에 그동안에
연재되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 감별에 보다 좀 더 나은 정보, 약재 상태 감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기구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다거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강의에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물이나 혹시 처방이 있으면 이 메일로 제안해 주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